브람스의 작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브람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브람스 하면 굉장히 깊고 어떻게 보면 우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화성도 굉장히 두껍고 넓고 그런 이제 교향곡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브람스 같은 경우는 교향곡도 사실상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향곡을 쓰는데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브람스 콘체르토 1번 같은 경우는 이걸 맨 처음 이제 나온 그 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브람스가 사실상 이 곡을 브람스 콘체르토 1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교향곡으로 쓰려고 했어요. 심포니로 쓰려고 했다가 이 곡을 이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이제 작품으로 바꿔요. 바꿨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피아노 콘체르토로 바꾼 곡입니다. 그만큼 브람스는 굉장히 정말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뭐 프로코피에프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만 고전주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작곡가로는 뭐 쇼팽이나 바그너나 아니면 브람스나 아니면 뭐 찰콥스키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바그너 같은 경우는 바그너나 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 브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인 성격. 그러니까 조금 더 바흐나 베토벤 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형식이나 화성이나 아니면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브람스 곡을 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곡은 브람스 클라비어스트 피아노 소품 오프스 119. 이 119인데 이거는 이제 1892년에 작곡이 됐어요. 브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833년에 태어나서 1893년인가 97년 그쯤에 1890년대에 이렇게 죽은 걸로 아는데요. 1892년 작품이라는 거는 벌써 굉장히 말년의 작품입니다. 브람스가 정말 이제 죽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피아노 작품 중에는 피아노 작품 아니면 브람스 작품을 통틀어서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브람스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클라라 슈만이나 아니면 로베르트 슈만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슈만하고 이제 클라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1840년에는 슈만이 결혼해서 클라라에게 굉장히 많은 곡들을 이제 헌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만의 이동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Seele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영혼이고 Du mein Herz, 넌 나의 심장이다. 이런 뜻을 가진 곡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이제 슈만이 말년에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앓으면서 자살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로베르트 슈만 호chschul인데 그 여기 보시면 라인강이 있어요. 학교 뒤에 바로 라인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신자다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신을 하고 나서 이제 브람스는 클라라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클라라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클라라를 향한 사랑. 하지만 브람스는 또 슈만을 굉장히 존경했고 슈만 같은 경우도 브람스를 너무나도 아끼는 이제 제자였고 음악가였기 때문에 음악신보라는 당시에 슈만이 냈던 신문에도 브람스를 정말 젊은 음악가로 소개할 정도로 많이 아꼈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만이 죽었다고 한들 브람스는 클라라를 정말 사랑하지만 우정으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 안에 담겨있는 그 정서나 아니면 브람스의 곡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감정들을 봤을 때 그가 정말 사랑했던 그 감정, 브람스가 정말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클라라를 연민했고 연모했고 그 다음에 또 클라라에게 썼던 편지들을 우리가 보면 아 브람스 내면에 있었던 그 감정이 얼마나 애절하고 애잔한 것인지를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람스 클라비어스트 이 피아노 소품은 116, 117, 118, 119 이렇게 있는데요. 116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첫 인터메조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계속해서 사무치는 듯한 그런 감정이 사무쳐 있고 묻어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8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곡인데요. 저는 이걸 안 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이제 119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제 맨 처음 곡은 인터메조예요. 인터메조라는 건 이제 간주곡을 말하는데, 자, 인터메조 첫 번째 곡. 이 곡에는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인터메조를 작곡을 하는데 이 곡에는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런 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나는 이거를 악보를 보낼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정말 왜 불협화음을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런 굉장히 현대음악 같은, 어떻게 화음만 쳐보면 살짝 현대음악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나눠주면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음으로 치면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은데, 이걸 나눠서 치면 너무나도 그 슬픈 서러워한 감정이 정말 많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 우울한 감정. 그걸 한번 토대로 제가 1번을 치고 한번 이거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번은 이제 첫 분포가 아다지오라고 써있어요. 아다지오, 8분의 3 박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이 되고요.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단조가 됩니다. 나단조 대 B 마이너를 받았고요. 자, 이걸 맨 처음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현대적인 화음을 많이 썼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 첫 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음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멜로디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또 이제 쇼팽 곡을 설명을 할 때 음색을 가지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더 간절하고 속 안에서 내가 정말 며칠,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년을 정말 기다려왔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좀 더 이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들을 때도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랑 확실히 두 번째는 훨씬 더 간절하다. 이게 그래서 좀 더 손끝에 힘을 많이 줘서 그래서 맨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멜로디가 나온다면 그 다음 이제 이 네 번째 마디부터는 또 다른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은 지금 주어가 나와서 좀 밝아질 듯 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왼손 멜로디도 같이 치고 이런 찌리션 미숑이 굉장히 많은, 미숑은 이렇게 섞이는 걸 말하거든요. 이걸 그냥 멜로디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브람스는 이렇게 내성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숨어져 있는 보석 같은 멜로디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연구해보는 것들. 갑자기 지금 대두어 D 메이저가 나오는데요. 지금 화물하고 대두어는 파라메 토나트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투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희망 고문하는 거. 아, 정말 희망을 걸어본 거죠. 꿈꾸는 것처럼. 지금 라게가 이제 위치가 높아진다는 거기를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높이 들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타일은 벌써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너무 그러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안개가 끼면서 어두운 빛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것들 한번. 여기서 하는 제발 근데 산 디테일이라고 정말 내 간절한 감정을 여기서 그 부점에서 표현했어요. 긴 음표보세요. 첼로가 이렇게 아니면 정말 비올라 같은 그 간절한 감정까지가 표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긴 음표. 또 브람스에서 하면 브람스의 특징이 그냥 뭐 당김음이나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이라고 하죠. 아니면 헤미올라 같은 리듬 변형, 박자 변형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자 변형이보다 조금 더 리듬이 조금 더 당김음 같이 많이 있는 것들. 여기서 보면 하늘에 여긴 진짜 완전히 현실로 들어오는 거고 완전 리얼라이즈 된 거예요. 여기서 리듬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금 맨 중간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여기 세 개씩 나와요. 그거는 조금 더 내 슬픔에 사무친 그 감정들이 너무나도 완전 진짜 아우라를 내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겠죠. 이 정적이다를 위로할 정도로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앉는 뒤는 포크하셨다고 약간 느리게, 그다음에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격정적인 감정을 가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쉬운 겁니다. 쭉 브레이크를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가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A 마이너, E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지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왔다 갔다 감정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감정 자체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왼손은 다 스타카토, 그러니까 메조 스타카토 정도로 돼 있다면 오른손은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티큘레이션을 주의하시면서 이런 주고받고 하는 멜로디가 많이 나오거든요. 왼손